안녕하세요. 영화처럼 살고 싶어의 무비 힐링 멘토 박준희입니다. 오늘은 지금 제주도 집이거든요. 저희 제주도 집 방 안에서 영화 리뷰를 찍고 있습니다. 계속 제주도에서 한 번쯤은 찍고 싶었는데 계속 기회가 없었어요. 제주도에 오면 뭐가 일이 너무너무 많고 바빠요. 그래서 여유가 없었는데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제주도 한 바퀴를 거의 돌고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이걸 언제 찍나, 지금 리뷰 대본을 써놓고 너무 오랫동안 못하고 있어서 오늘 어떻게든지 한번 완성을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오늘은 여기는 조명도 없고 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찍어 볼게요. 원래는 오늘 준비한 이 영화 이야기가 좀 정원에서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주도의 그 푸른 배경을 뒤로 두고 한번 찍어볼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밖에서 찍으려니까 낮에는 너무 덥고, 아직까지는 저녁에는 또 그 온갖 벌레들과 모기, 날파리들이 많고 생활 잡음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집 안에서 찍어야겠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올 여름은 정말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여름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좀 에어컨이 조금 춥게 느껴질 정도로 서늘해졌고, 재채기도 늘어가는 거 보니까 환절기가 오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몸도 마음도 조금 무겁고 졸음도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하지만 또 막상 이 서늘한 느낌이 찾아오니까 겨울이 오는 게 또 겁이 나네요. 근데 여름보다 또 겨울이 또 힘들잖아요. 삶이라는 게 또 참 뭐가 되어도 힘든 것 같아요. 더우면 더워서 힘들고, 추우면 추워서 힘들고, 젊으면 젊어서 힘들고, 늙으면 늙어서 힘들고, 또 돈이 많으면 많아서 힘들고, 또 없으면 없어서 힘들고, 혼자면 또 둘이 되고 싶어서 힘들고, 둘이면 또 혼자가 되고 싶어서 힘들고, 따지고 보면 힘들지 않은 날이 언제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 아버지가 조금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요즘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나이를 이길 수 없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며 지내는 게 좀 쉽지는 않은데요. 힘들어하는 엄마와 어쩌면 길지 않을 수 있는 아버지와의 추억을 쌓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저희 아빠가 너무 생각이 많아진다고 이렇게 어디를 많이 다니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기만을 기다려요. 제가 이제 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맛집이나 카페를 잘 찾아서 다니니까 또 이제 예전만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지니까 그냥 밖을 돌아다니면 조금이나마 생각이 좀 덜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나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중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언젠가 또 우리에게도 찾아올 이 노년의 현실을 우리도 또 감당할 수 있을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벌써 이 중년의 나이를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노년까지 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게 조금은 좀 기운 빠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조금씩 노년의 이 삶에 대해 책이나 영화, 그리고 현실에서 느끼는 이 많은 것들 덕분에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할지 또 조금씩 많은
좀 뭔가 약간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생각이 많은 날들도 있고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유난히 요즘 나이에 관한 책을 또 많이 읽어보고 또 영화도 노년의 삶을 그린 그 작품들도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좀 초록이 가득한 정원의 모습을 담은 노부부의 영화 포스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는 2018년 개봉을 했고요. 한국에서는 2020년 개봉을 했는데 개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매우 친숙한 포스터인 거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그렇게 집중하지 않은 채로 여러 번 볼까 말까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비밀의 정원이라는 또 제목과 약간 비슷해서 낯설게 느껴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준비한 영화는 그래서 오키다 슈이치 감독의 모리의 정원입니다. 야마자키 치토무 주인공과 또 극중 아내 키키키린이 나온 영화인데요. 우리나라 배우라면은 박윤환 선생님이나 윤여정 선생님 정도의 그 굵직한 배우들이 참여한 영화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리의 정원은 1977년에 세상을 떠난 구마카이 모리카즈라는 일본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찍 재능을 인정받기는 했지만 정작 그림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건 나이 한 50, 50이 넘어서였다고 해요. 그런 모리가 1932년 도시마구에 집을 짓고 1977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한 30여 년을 자신의 집과 정원을 벗어나지 않은 채 살았던 그 사연을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는 모리가 94세 되는 해에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기인 같은 차림의 옷을 입은 모리의 행동이 워낙 조금 생소해서 그가 정원의 생물들을 관찰하는 모습을 오히려 제가 관찰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모리의 정원은 정교하고 또 예쁘게 다듬어진 곳은 아니지만 그 자연스러운 정원 안에서 꽃과 나비 그리고 푸른 이파리들 그리고 분주하게 먹이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개미들 그리고 이름 모를 다양한 벌레들 또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모를 돌멩이를 바라보면서 또 생각에 잠기는 그 모리의 그 진지한 눈빛들이 참 인상적인 영화죠. 그리고 아주 작은 웅덩이에 물고기를 넣었더니 자꾸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계속 땅을 파괴되다 보니까 30년 동안 파니까 결국은 지하 1층 정도의 웅덩이가 파지게 돼서 그 신비한 숲속 지하 연못이 된 곳이 있는데 그곳에 또 풀어놓은 송사리를 바라보는 것도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이고 또 작은 연못 앞에 앉아서 간신히 들어오는 그 햇빛 사이로 모리에 굴곡진 그 주름이 깊어 보이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오래된 곰방대 위로 회색빛 그 진한 담배 연기가 모리의 얼굴을 이렇게 감싸는 모습도 참 몽환적이었고요. 남학신을 신고 꽃갈 모자를 쓰고 양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아슬아슬 정원을 걸어 다니지만 그 목적은 매우 분명해서 그 걷는 속도가 참 느린 것 같지는 않아요. 하루의 루틴처럼 돌아봐야 하는 코스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의자도 한 14개나 있는데요. 그 의자의 모양도 일반 의자가 아니라서 그냥 있는 물건들을 변형해서 앉기 좋게 만든 뭐 그루터기나 나무통 또 뒤집어 놓은 화분들 그리고 다양한 모양의 물건들이 의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의자를 구입하기보다는 마당에 있는 그 무엇도 앉기 좋은 물건이면 의자로 쓰게 되고 또 그 자리가 시간이 지나 명당 자리처럼 앉아서 또 쉬어갈 수밖에 없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생긴 거죠. 그런데 궁궐 같은 이 정원도 아니고 아주 넓은 정원도 아니지만 숲처럼 큰 나무들과 잎이 무성해서 모리도 연못으로 가는 길을 가끔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저기 앉아서 명상을 하듯이 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같은 자리를 맴돌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94세나 됐으니까 뭐 행동도 인지 능력도 조금 떨어지게 되겠죠. 또 이가 없어서 이가 없는 건지 이가 불편한 건지 아무래도 뭐 식사라는 모습도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 막 소세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늘을 으깨는 것 같은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짓이겨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을 정도인데 그래도 입맛 없는 날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맛있게 잘 드시죠. 매일 자연 속에서 사람들과 많이 부딪힐 일도 없고 또 규칙적인 식사와 또 낮잠이 이 몰이의 장수의 비결 아닐까 싶습니다. 30년 동안 밖을 나가지 않고 집을 찾아오는 다양한 사람들도 또 아내가 구분을 해서 만나게 하고 또 최대한 몰이의 컨디션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다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몰이처럼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식사 후에는 정원을 돌면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대화를 하듯 감상을 하며 지내다가 또 오후에는 또 지푸로 엮은 돗자리를 정원 그 멍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산책길에 또 깔고서 또 낮잠을 자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또 학교라는 그 곳, 그러니까 자신의 작업방을 학교라고 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거나 뭐 다양한 작업을 하는 뭐 그의 일상이 정말 어찌 보면 매일 똑같은 일상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특별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꿈꾸는 삶이기도 하지만 이런 단순한 듯한 삶을 사는 게 또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쉬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말들은 하지만 결국 또 그런 날들이 오면 많이들 답답해하고 또 외롭다느니 또 우울하다느니 앓는 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제주도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조용해서 좋고 또 사람이 싫어서 또 속세를 떠나온 듯 살고 싶어서 오기는 오는데 또 다시 또 도시가 그리워서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제주도는 워낙 지역 색깔이 또 강해서 육지인들이 또 현지인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거의 외국 생활을 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결국 육지에서 온 분들은 육지 사람들끼리 어울리다가 또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면 다시 또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랜 인연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는데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타지에서 만난 또 인연들은 급하게 또 친해지기도 하고 또 작은 일로 서로의 생각을 또 의심하기도 하고 또 외롭기 때문에 지나치게 또 의존해서 또 괜한 또 지나친 친밀감과 또 간섭 때문에 도시보다 또 때로는 상당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뭔가 시골에서는 전화도 안 하고 찾아와서 배를 눌러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집에 있는지 나갔는지 누가 왔는지 너무 이렇게 티가 나서 소문이 또 많은 곳이 시골이잖아요. 집에 불이 켜져 있으면 또 집에 있다고 찾아오기도 하고 또 집에 차가 없으면 또 어디 갔냐고 또 전화도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골로 떠난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금 냉랭하게 긴장을 하고 거리를 두고 살다가 또 어렵게 마음의 문을 열고 친해진 사람들에게 더 깊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상처를 받는다고 말하면 피해자 같지만 또 상대방 입장을 또 듣지 못한 상황에서는 누가 또 상처를 줬는지 모르죠.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든 또 반복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내 맘 같지 않다고 해서 상대가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서로 기준이 다르고 또 표현 방식도 다르고 항상 그 기대가 문제인 것 같아요.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도 받지 않고 또 굳이 인연을 끊을 필요도 없는데 마음을 주고 또 정성을 다하다 보면 또 기대하지 않는다 해도 또 섭섭함은 생기고 또 정성을 다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 계속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인간관계에서 거리 유지를 잘 하지 못하면 어느 곳에 살더라도 문제는 생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또 내가 기대한 만큼 딱 그 정도로만 우리 곁에 존재하길 바라는 것도 욕심인 것 같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또 언젠가 과부하가 걸리거나 나이가 들면 뭐 혹은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떠나고 싶을 땐 어디 조용한 시골 마을에 텃밭 하나 있는 주택, 집에서 살고 싶다 하는 그 마지막 그림이 있잖아요. 많이들 그런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미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대안이 없어요. 조용한 곳에 살다가 또 다시 또 도시로 갈 리도 없고, 땅끝 마을이라는 의미가 땅의 끝이잖아요. 이미 땅 끝에서 사시는 분들이나 섬에 사시는 분들은 바다 말고는 더 나아갈 곳이 없으니까 그 삶을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난간에 매달린 듯 아슬아슬하게 살게 되는데, 처음엔 좋았던 곳이 계속 좋기는 힘들잖아요. 기복이 없이 조용하고 별탈 없는 삶을 바라면서도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을 또 지루해하고 우리는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평생 우리를 또 혼돈에 빠지게 하는데, 이제 중년 이후엔 그렇게 망설일 시간도 없으니까 차근차근 자신이 어떤 노후를 맞이하게 될지, 또 물질적으로나 또 인간관계나 모두 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모리의 집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그림을 사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가게 간판을 써달라고 또 부탁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는 온천여관을 운영하는 한 남자가 찾아오는데요. 고급 편백나무에 운수관이라고 3글자만 써달라고 부탁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모리는 연못에 송사리를 봐야 하고 또 풀벌레들과 또 얘기도 해야 하니까 바쁘다고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리의 아내가 막 비서나 통역사처럼 중간에서 말을 전하기도 하고 대신 거절도 해줍니다. 하지만 멀리서 찾아왔다는 그 손님이 안쓰러워서 모리의 아내는 모리에게 다시 한번 설득을 해서 결국은 글을 써주게 되는데요. 그 모리의 집을 찾아온 여러 사람들이 그 긴장되는 마음으로 어떤 글을 써줄지 숨죽여서 바라보는 장면이 나와요. 아내가 준비한 벼루에 붓을 가져다 대고 먹물을 천천히 이쪽 저쪽으로 이제 붓을 이렇게 묻혀서 이제 글 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현판을 만들 편백나무 위에 글자를 쓰기 시작을 해요. 다들 어떤 글씨를 쓸까 막 궁금해서 숨죽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몇 자 적지 않는데도 끙끙 소리를 내면서 매우 힘들어요. 무슨 소린가 했어 처음에는. 그런데 바닥에다가 그 현판을 놓고 글씨를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막 몸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막 굉장히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굉장히 힘들게 글씨를 써요. 결국 우리는 본인이 쓰고 싶은 글만 쓴다고 하는데 운수관이라는 글씨를, 그러니까 간판 이름을 써주기를 바랬는데 무일물이라는 글자를 써줍니다. 그 진한 먹물로 자신 있게 써내려 갔는데 이제 그 글은 지울 수도 없어요. 무일물이라는 뜻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인데, 그 온천 여관에 잘 되기를 바라서 찾아온 사람에게 무일물이라는 글을 써주다니까 다들 당황해 합니다. 그 현판을 써달라고 찾아온 사람도 너무 당황을 해요. 하지만 워낙 유명하고 기인처럼 소문이 나는 화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온천 여관의 이름을 이참에 무일물이라고 바꾸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난감한 온천 여관 주인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모리가 써준 편백나무 현판을 뭔가 보자기로 다시 곱게 싸서 들고 떠납니다. 과연 그 현판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가 돌아가는 길에 모리의 집 담벼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쿠마가이의 예술을 지키자. 그리고 후대에 부끄러움을 남기지 마라. 아파트 건설 절대 반대. 그리고 이 정원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일본 최고의 미술이 태어난다. 그리고 일본의 문화를 아파트로 부수지 마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과 모리의 집 옆에 새로 짓게 되는 그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리의 집 건물 벽에 막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아파트가 들어서면 모리의 정원에 해가 들지 않는다고 하니까 모리의 아내도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아요. 뭔가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벽에 써놓은 글들을 치워달라고 부탁하는 그 아파트 건설 관계자들에게 모리의 아내가 그렇게 친절하게만은 대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막 화를 내거나 아파트 건설을 반대한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랜 세월 정원을 가꾸며 산 주택가 옆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건 솔직히 이분들에게는 반가운 일은 아니죠. 아파트가 들어서서 상권이 좋아지고 땅값이 오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모리와 그의 아내에게는 집과 정원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회방을 놓거나 또 짓지 말라고 화를 낼 욕심도 부리지 않습니다. 발전하고 변화하는 시대를 거스를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도 또 인정을 해요. 그마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곳에는 가끔 찾아오는 또 사진 작가도 있는데요. 조수 한 명을 데려와서 모리의 일상을 촬영합니다. 워낙 자주 와서 정원을 살피다 보니까 그 작은 수첩에 그 정원의 모습들을 아주 자세하게 지도처럼 그려놓은 그 수첩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집의 구조까지도 아마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사진작가는 모리의 일상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또 멀리서 이렇게 줌을 하거나 또 옆에서 그가 하는 행동들을 지켜보고 또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옆에 쫓아다녀요. 그루터기 위에 개미들을 관찰하느라고 거의 눕다시피 땅에 얼굴을 대고 한참을 바라보던 그 모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개미 녀석이 왼쪽 두 번째 다리부터 움직인다는 걸 알아냈다고 사진 작가에게 말합니다. 아마 이 영상이나 사진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그루터기, 나무를 자른 그 밑둥 그 나무에 개미들이 막 먹을 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누워서 계속 오랫동안 지켜보는 그 사진을 어디선가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말을 듣고 사진작가는 무슨 말이지?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그렇게 빠르고 작은 개미가 어느 쪽 다리부터 움직이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참 엉뚱하다는 생각도 들고, 진짜, 이 사람은 볼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사진작가와 조수는 그 모리의 말을 듣고 같이 땅에 누워가지고 개미를 막 이렇게 막 바라봐요. 그러니까 셋이서 그 나무 밑둥 그 구루터기에 다 누워서 이것을 바라봅니다. 사진작가를 따라온 조수는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 처음에는 참 이상하다, 낯설다 생각을 하지만 결국 점점 그 모리에게 빠져들기 시작하는지 처음 마음과 다른 진지함이 보입니다. 젊고 어린 사람들은 또 새로운 것을 봤을 때 그 동요가 빠르잖아요. 또 그날도 역시 모리의 집에는 손님들이 뭐 항상 가득합니다. 아마도 TV에서 또 오늘은 모리의 생활을 담은 다큐 방송을 다 같이 보려고 또 TV 앞에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TV에는 모리가 정원에서 하루 종일 하는 그 일상들을 담고 또 30년 동안 밖을 나가지 않고 또 새 속에서 벗어나 정원에 있는 생물들을 관찰하면서 또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고 소개하고 또 일본을 대표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막 방송을 보면서 그날 같이 온 사람들은 막 신기하면서 막 쳐다보고, 와, 너무 바로 옆에 있는 그 모리 화가가 막 TV에 나오는 모습을 거의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보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팬들이 모여서 같이 보는 느낌이죠. 그러나 모리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모리의 아내는 모리가 집 밖을 나가지 않은 게 굉장한 일이 된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더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안 나간 게 너무 아깝다 라고 하면서요. 근데 아내의 말에 모리는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방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듣고 막 일어서서 막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냥 본인은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30년 동안 집 밖을 뭐 나가지 않은 게 아닌데 아내가 지금까지 안 나간 게 화제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나가지 말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자존심도 상하고 아내가 나가지 말라서 안 나간 것 같으니까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막 오히려 막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막 뭔가 어린아이처럼 청개구리가 된 그런 심리가 발동한 걸까요?
이렇게 사소한 대사 하나로 갈등과 또 궁금함을 갖게 하는 이 모리의 정원. 지금 이 정도의 장면이 거의 굉장한 뭔가 갈등인 것처럼 비춰질 정도로 굉장히 이 영화가 큰 되게 잔잔한, 갈등이 없는 잔잔한 영화예요. 근데 이런 영화들이 연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배우들이 어떤 영화보다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고 계속 관객을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떤 갈등도 심하게 일어나지 않는 전개임에도 불구하고 이 배우들의 연기력으로 더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리의 정원을 보면서 처음에는 또 주인공 모리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되다가요. 중후반부터는 그 모리의 아내에게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에게 저런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지를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저런 모리처럼 살면 누가 그렇게 옆에서 지켜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이런 상상을 하다가 그 모리의 아내로 나온 키키키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본 애니메이션에 자주 또 등장하는 그 이미지인 그 키키키린 이름도 되게 조금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 모리의 아내로 나온 이 배우는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에서 보고 제가 이 영화가 두 번째였어요. 근데 뭐 다른 영화에서도 봤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봐도 그때는 별로 인상 깊게 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본 영화 중에는 어느 가족이 있고 또 다도 이야기를 담은 또 1일 15일이라는 영화가 있고 도라야끼의 단팥 인생 이야기를 담은 앙이라는 또 영화가 있는데요. 이 앙이라는 그 영화도 참 볼수록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그 묘한 되게 벅찬 인생 영화라서 제가 이 앙이라는 영화를 보고는 정말 소리내지 않고 조금 마음으로 펑펑 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앙이라는 영화 못 보셨으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키키키린이 이 영화들이 개봉되기 훨씬 전, 한 10여 년 전부터 암으로 또 투병 중이었고 영화들마다 또 죽음을 앞두거나 또 결국은 죽고야 마는 그런 내용이어서 그녀의 연기가 더 깊게 와닿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본 배우들의 그 과장된 억양과 또 만화 같은 연기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이 키키키리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잔잔하고 또 평범한 가족 영화를 좋아하는 그녀는 모든 연기가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집안에서의 그 평범한 모든 움직임도 수없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동선을 만들어내고 또 애드립까지 연습을 할 정도로 연기의 열정이 대단했다고 해요. 본인은 운이 좋아서 연기자가 된 듯이 또 대단한 배우도 아니고 그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그녀인데 아마도 그녀에게 또 연기는 삶 자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귀여운 장난기가 느껴지는 그 행동과 또 표정도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그 선을 넘지 않는 고상함이 있어요. 그리고 눈이 약간 이 키키키린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바라보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애매한 그 시선으로 굉장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는 건 그녀 자체로 또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걸 검증하는 거겠죠. 함께 촬영을 한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 그녀가 나타나서 연기를 하면 그렇게 존재감이 크게 느껴졌다고 해요. 물론 그녀뿐만 아니라 배우 생활을 오래 한 노년의 배우들을 실제로 보면 그 기운이 엄청난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내공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편안한 연기를 젊은 배우들이 보면 엄청난 기운을 느끼고 흉내낼 수 없는 그 아우라, 연기, 정말 뭔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될 정도로 그 큰 기운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키키키리는 락 음악을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45년 이상의 결혼 생활 중에 43년을 별거를 했으면서도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는 걸까 참 궁금했어요. 그녀가 젊은 시절부터 자기 파괴적인 성격이었는데 자기 옆에 더 한 사람이 있어서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됐고 지루할 틈 없이 살 수 있었다고 결혼 생활을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남편 흉을 볼 텐데 보통 속 썩인 남편을 두고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렇게 흉을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이라는 거를 또 결국 늦게 깨닫게 되는데 때로는 영영 모르고 살기도 하고요. 죽는 날까지 계속 원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난 과연 그녀처럼 그 묵묵히 자기 길을 가면서 남 탓을 하지 않고 큰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또 그러고 싶다 그래야지 라는 뭐 이런 마음을 이 키키키리를 공부하고 알게 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녀가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또 점점 바뀌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물론 그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사람이 아프다고 또 다 훌륭한 인격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래 그릇이 좀 남달리 큰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을 안고 사는 사람의 마음을 그 키키키린을 보면서 상상을 해보기도 했는데 사실 상상만으로도 몸이 후들후들거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다 혹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치병에 걸렸다. 그런데 내가 하던 일을 묵묵하게 해나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영화처럼. 영화에서 나온 키키키린의 이런 모습처럼. 왜냐하면 암에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영화를 그 대사를 외워가면서 농담도 하고 막 장난도 치고 이게 될까? 막 계속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통을 가지고 히스테리를 부린다거나 막 계속 끙끙 앓고 우울해하며 살 수도 있잖아요.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평정심을 갖기란 정말 힘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책 한 권을 어떻게 읽으면서 글 하나를 어떻게 쓰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때는 그동안 살면서 누구나 그러겠지만 그 원망과 미움 때문에 그 마음의 병이 생긴 적도 있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나의 선택에서 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하소연을 할수록 더 못나 보인다는 거를 힘들 때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런 과정은 누구나 한 번쯤은 또 겪어야 또 깨닫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모리의 정원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고 또 그 안에 키키키린이라는 배우를 알게 되면서 이번에 정말 큰 교훈을 얻었어요. 영화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게 된 게 좀 행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녀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몇 권 출간된 걸 확인하고서 제가 이 리뷰를 할 때 영화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 나온 뭐 주인공들이나 또 기사들을 보면서 이 키키키린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책도 나온 적이 있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고 이제 막 아침부터 막 서점에 가서 막 책을 구입해서 읽는데 읽으면서 제가 내가 왜 이제야 이 키키키린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알게 된 거지? 세상에는 정말 멋진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혼란스러운 이 중년의 가시들을 그녀가 다 다듬어준 느낌이랄까요? 이제 조금 천천히 편하게 중년 이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도 2023년 지금 10월 1일에 찍고 있지만 뭐 몇 년 후에 보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조금씩 이 리뷰를 하는 제 모습, 그리고 제가 하는 말들이 조금씩 깨달음도 생기고 어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또 여러분들이 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두서없이 말하는 게 싫어서 이렇게 열심히 한 일주일 정도를 대본을 적어놓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언젠가 저도 적어놓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좋은 말씀이 아니죠, 제가 하는 말이니까,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게 더 자연스럽다고는 얘기하지만 그래, 자연스러운 얘기는 그래도 조금 너무 많이 해도 그것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성의 없어 보이기도 하고. 영화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영화 한 편에 담긴 내용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 배우들의 인생이 하나하나 담겨서 또 새로운 창작물을 또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또 삶의 힌트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고, 또 전혀 알지 못했던 인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배우들의 지난 날들까지도 소화하면서 보게 되는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저를 또 이렇게 감동시켰는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모리의 정원, 그리고 어느 가족, 그리고 이 정도의 한 영화를 보시면, 그리고 또 키키키린의 인터뷰를 담은 책 한 2권 정도만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감동을 했는지, 뭔가 제 삶의 변화가 온 것 같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불안한 하루에 큰 중심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제가 열심히 쓸 때는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써놓은 걸 읽다 보니까 지금 영화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을까? 영화가 이렇게 긴박한 일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무슨 영화의 스토리일까 싶지만, 지금 읽으면서도 많이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까? 저만 뭔가 깨달음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로써 제가 영화 리뷰를 20번째 하게 되는데요. 시작은 정말 고민이 많았고,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급하게 달렸고, 지금은 또 매우 신중하게 공부하듯이 리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할수록 점점 더 보람되고 전 좋아요. 여러분들은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막 까불까불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졸리대요. 근데 저는 좋아요. 편안하게 듣는 거, 그리고 잠 안 올 때 들으면 참 좋겠다 하고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 기대도 없을 때 가장 좋은 게 나온다라는 키키키린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뭔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막 이렇게 애쓰면 오히려 더 듣는 분들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컨텐츠를 처음에는 만들자고 계획을 했는데, 그게 빨리빨리 만드는 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뭐가 바빠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를 알았어요. 제가 뭐 줄거리만 설명하려고 지금 이 컨텐츠를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영화를 보고 또 배우들이 찍은 또 다른 영화들도 제가 또 봐야 되고, 막 책도 읽어야 되고, 영화가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고민을 하고 생각해 봐야 하고 하는 그 과정이 절대 서두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화도 정말 신중하게 잘 골라서 또
기대하지 않았는데 매번 조금씩 얻는 게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컨텐츠 만들고 싶어요. 뭔가 20번째가 되니까 약간 책임감도 생기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헤르만 헤세의 정원 가꾸기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헤르만 헤세가 했던 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원을 가꾸면서 창조의 기쁨과 우월감을 느낀다. 땅을 자기 생각과 의지대로 가꾸고 다가올 여름을 기대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과 색과 향기를 창조해낼 수 있다. 작은 화단 헐벗은 한 뼘 땅을 갖가지 색채가 넘쳐흐르게 바꾸어 놓고 눈이 위로받는 천국의 정원을 만든다. 나이가 먹으니까 정말 정원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아져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정말 정원만 가꾸고 싶다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시간보다 뭔가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냥 정원을 가꾸면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의 삶에 또 정원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꽃과 나무들 잘 가꾸고 계신지, 중년 이후에 그 노년의 삶을 잘 가꾸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화처럼 살고 싶어의 무비 힐링 메토 박준이었습니다. 다음 영화에서 또 만나요. 안녕.